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할 테드x 와부 하이스쿨 연사 허진영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든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등이 있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런 정보들을 보고 많은 오해를 품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것들을 보고 이게 정보를 잘 선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잘못된 정보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오해에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소개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걸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주제가 좀 많이 딱딱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저도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라서 많은 재미있는 영상들을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참 창피하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와부 테드x 하이스쿨의 네 번째 연사를 맡게 된 허진영입니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저는 이번 강연을 제작하면서 절대 특정 인물을 옹호하거나 비방하기 위해서 강연을 제작한 게 아니고 또한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음을 밝혀드립니다. 자, 먼저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저 사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맞추는 게임인데요. 맞추는 분에게는 나중에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이 신문기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찍어보세요. 네.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네, 저기 맨 앞에 여자분. 가짜다. 네,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이따가 사탕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타벅스에 대한 광고입니다. 이거 불법 이민자들한테 음료수를 40% 할인해주겠다는 내용인데요. 과연 이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저기 남자분. 가짜요? 한번 볼까요? 네, 정답입니다. 잘 맞추시네. 자, 다음 하수도로에 빗물세를 붙인다는 내용의 신문기사입니다. 이거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저쪽 분. 네, 한번 볼까요? 이건 진짜입니다. 네, 이처럼 요즘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서 특정 인물을 비방하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거짓된 자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페이크 뉴스, 즉 가짜 뉴스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사진은 말씀드렸다시피 스타벅스의 경우로 불법 이민자들에게 음료수를 40% 할인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광고를 보고 몰려든 불법 이민자들을 일일이 돌려보내느라 스타벅스는 33만 달러, 우리 돈으로 33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의 액수를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단 해외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조금 과거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이었을 때 경주 대지진 현장에 내려갔을 때 찍힌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사진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청결을 위해서 저 흙을 밟지 않고 피해 서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을 매우 비난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이 흙은 사실 공사용 흙이어서 밟으면 안 되는 흙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피해서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과거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문 기사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신 직후 나온 사설들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고건 전 총리에 대한 모욕, 또 김정일을 돌아버린 사람으로 표현, 베트남 파병을 장사에 비유한 말투에 대한 파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말폭탄, 막말 등의 있을 수 없는 말을 한다. 즉 이 사설들만 보면은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하면 안 되는 말을 막 쏟아내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과연 진짜는 어떨까요? 제가 원문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약간의 편집이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네. 이거 식민지 좌우 대결, 군사 독재 이거 하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개념이 달랐어요. 참 좋은 얘기인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거 한번 해보자고 맨 처음에 고건 총리를 기용했었죠. 그래서 고건 총리가 다리가 돼서 그쪽하고 내하고 좀 가까워질 거라는 희망으로 그랬는데 오히려 저하고 저희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왕따가 되는 그런 체제에 있는 것이죠. 중간에 선 사람이 양쪽을 끌어당기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실패한 인사입니다. 그럼 상대를 평가해 본다 이거죠. 상대가 제정신이 멀쩡한 사람인지 아니면 완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돌아버린 사람인지 아니면 영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인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증명이 이라크 파병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개인 노무현과 미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우호관계가 동맹관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냐 안 하냐 하는 그 바로메타였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하였습니다. 10,000명 보내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5,000명 보내자는 사람도 있어요. 전투병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또 우리나라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 전쟁의 명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또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비전투 3,000명 장사로 치면 장사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한미동맹의 안전성 그것에 대한 국제적 신뢰라고 하는 그 목표 그런 것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장사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이 사단은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뭐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인계철선으로 놔두지 뭘 그 시끄럽게 옮기냐.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그걸 옮겼냐. 옮기는데 동의했냐. 심리적 의존관계 의존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인계철선이라는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인계철선으로 써야 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죠. 네, 잘 봤습니다. 지금 이 원문 영상을 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올리려는
시도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께도 잘 전달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영상을 보지 않은 채 아까의 신문 사설만 봤다면 아마 그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 영상 또한 같이 본다면 아마 그 사람의 생각 또한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신문 사설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신문 사설에서 인용한 말들은 전부 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편집하고 짜집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을 이 나라의 대통령에서 막말쟁이로 전락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정치에만 국한되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전반에서도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 기억하십니까? 네, 성매매 의혹이 제기된 배우 이진욱 씨의 사진인데요. 그 당시에 성매매 의혹이 제기된 후 수많은 기사들이 이진욱 씨를 비난했고 또한 네티즌들도 자신의 SNS로 이진욱 씨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진욱 씨는 무고함이 밝혀졌고 여자는 경찰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훼손된 이진욱 씨의 명예는, 그의 마음의 상처는 누가 책임질까요? 아무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한 타이핑과 한 말이 사람의 명예를 땅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정보나 정치 이런 데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비선 실세나 미국의 대선 또 SNS에서 돌아다니는 수많은 가짜 정보들을 접하면서 저 또한 정보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강연을 듣고 있는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엄청 상관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들을 보시죠. 고등 래퍼에 나오는 출연진들의 사진인데요. 고등 래퍼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출연진들은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자, 이처럼 미성년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영향을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시위에도 참가해서 사회적 영향력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태죠. 심지어 투표 연령을 고3인 만 18세로 낮추자는 의견도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먼저 정보를 접할 때 한 번쯤 더 생각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 번쯤 의심을 해보는 것이죠. 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접했다면 그 한 정보에만 머무르지 말고 다른 자료들, 다른 포털 사이트들에도 검색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습관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고 이것들은 더 넓은 시각과 중립적인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또한 반대 생각을 찾아 읽어보는 습관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한 정보를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보수 성향의 신문에서 접하셨다면 같은 내용의 정보를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같은 진보적 성향의 신문에서도 접해보는 것이죠. 같은 내용의 정보라도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서술될 수 있으니까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짜 정보들, 이런 거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우리가 너무 대충 정보를 접한다든가 아니면은 쉽게 제목들에 속아 넘어간다든가.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시해드릴 개념입니다. 바로 경견이라는 개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셨을 단어인데요. 당연합니다. 제가 만든 단어니까요. 경견이란
귀 기울여 듣는다는 뜻의 경청의 청을 볼 견자로 바꾼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절대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는 자세를 길러야 하겠습니다.